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가번 의원이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현직을 잃게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면서 4월 재보궐선거의 판도가 커지게 됐는데요. 여야의 입장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에 대해서는 선처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엄단한 처벌했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각 당의 분위기와 향후 계획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복 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죄 증거로 삼은 박연차 회장 진술을 보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박연차 진술에 의존했고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를,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정치적 판결이라고 민주당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상할 수 있었던 추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박연차 사건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는데 대법원마저 현실에 영합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희망대장정 일정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미루고 바로 뒤 8시 반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판결을 내린 박시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지난해 11월 법사위에서 박시현 대법관이 임기 중에 이광재 전 지사의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사적인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이 한나라당이 직접적으로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 한쪽에는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기일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판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강원도 도지사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재보궐선거의 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제 선고 이전에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선고기일 이후에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어제의 재판 결과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향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원 등을 통해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박한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민주당 최종 입장 정리돼 있습니까? 예, 어제 9시간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도 청문회에 참석해서 인사검증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 과목이라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위장 전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수직한 지 한 달 반 만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현장에 주식해서 월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전관 예우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촛불집회를 탄압한 대검 공안부장 출처라는 것도 문제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청문보고서 채택 휴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반대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 추정경 후보자와 같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박한철 후보자 역시 기부 측면에서는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전관 예우 등 문제가 있는 인사에 따른 점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로펌에서 받은 월 6천만 원인데요. 글쎄요.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 삼는 이유는 그 근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후보자는 과도하지 않다고 했지만 충분히 저희 민주당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6천만 원을 근무일수로 나눠보면 대략 하루에 300만 원 수입인데 이 하루에 받는 수입이 일반 사람의 한 달 월급으로 받기 힘든 돈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돈의 액수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왜 지급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후보자가 근무한 김현장은 고위공직자들과 전관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노비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 법인입니다. 물론 김현장의 실력도 있겠지만 이런 노비 활동은 분명히 재판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김현장이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고문단을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후보자는 전관예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국민들은 그게 또 다른 전관예우라 생각하고 있고 네. 결국 이런 고리들이 유전무지, 유권무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그 로펌에 가면은 한 달에 뭐 1억 6천만 원 이 부분을 정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는 또 국민들은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예, 한나라당 입장은 이게 사법부의 영역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전에 그 박시원 대법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박진 의원과 이광재 의원의 돈이 건넨 시기와 증언 방법은 다르지 않은데 여당에 대해서는 선처를 했다 이런 입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경우도 그 박연차 씨로부터 받은 일부는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당 의원은 무죄를 하고 야당은 야당 인사들은 유죄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을 주고받은 그것이 증거가 확실한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확실하게 그 수수 의혹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면밀히 판단해서 사안별로 다 판결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 야당에서 정치적 판결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이게 그 명백하게 그 사실이 아닌 거로 판명이 나거나 아니면 2심까지의 그 판결에 대해서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조차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그 너무 정치 공세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한나라당의 압력에 의해서 박시환 대법관이 이번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민주당의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는 정말 그 증거를 제시 못하는 의혹 수준의 얘기고요. 저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네. 일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민주당 정치 공세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의 이광재 지사가 받은 액수, 시점, 그리고 증언 이것이 다 비슷한데 한쪽에서는 벌금 80만 원, 한쪽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그리고 또 집행유예 선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박지은 의원 경우는 보면요, 그 정치자금 2만 달러 받은 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자금으로 들어왔는데 정치자금법의 1인 한도라든지 차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난 거고요.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경우는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9만 달러 수수 중에서 미화로 받은 거가 인정이 됐고 미국의 그 식당에서 받은 게 무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안을 세부적으로 다 보면은 정말 법원의 판결이 공정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공정했다. 예. 네, 당장 4.27 재보선의 판세가 커졌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벌써부터 선거구별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재보선 준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그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국민들이 지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후보로 저희가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되는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엄경 MC 사장, 그리고 전 사장이죠. 그리고 이계진 전 의원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엄경 사장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에 제의를 해온 상태입니까?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엄경 전 사장에게 제의를 한 상태입니까? 예, 저희는 모든 것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도 없고요. 대답해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네, 대답해드릴 부분이 없다. 네, 그러면 또 어제 이제 박한철 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고요. 또 같은 시기에 청와대에서는 최준경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장 수요가 있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 채택이 안 된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요, 그리고 박한철 후보자에 대한 정관 예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청문회에서 그 최진경 장관의 경우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문회 다 끝나고 당연히 그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관한 그 상임위가 열려서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의원들의 의견이 개진이 돼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거고요. 상임위가 열렸더라면 보고서가 채택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긍정 의견과 부정 의견이 다 들어가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가 소용없다 이런 거는 뭐 너무 확대해서 단정하는 거고요. 청문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본인의 그 해명도 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그 주어질 자리에 대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그 일에 관한 검증을 위해서는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죠. 네. 네. 야권에서 더 문제시하는 것은 후보자가 잠시 몸담았던 곳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라는 점인데요. 이 김앤장에서의 경력이 때문에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에 오는 건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큰 사건들이죠. 예, 그리고 그거는 또 개인의 뭐 헌법에 관한 헌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대형 로펌이 맡은 사건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형 로펌이 맡은 사건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그 분들은 재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공정성 문제가 없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대형 로펌에 있다가 왔거나 아니면은 그 로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정성 시비는 없는 걸로 봐서 네. 그런 문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 어제 판단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야권에서는 정치적 탄압, 지금 여권에서는 공정성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